15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이름과 그 다음에 직무 이름과 국가별 직무별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룹이 두 가지 그룹이 나와야 돼요. 국가 이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나와야 되고요. 직무 이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그 급여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직원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찾아야 되고, 부서에서 로케이션 찾아야 되고, 로케이션에서 국가까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의 이름은 다시 그 직원 테이블과 그 잡스라고 하는 직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또 조인을 해야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인을 해야 되는 테이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의 테이블을 아마 조인을 하셔야 그런 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우선 저희가 그 조인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인했을 때 필요한 테이블들을 전부 다 조인을 했을 때 어떤 컬럼들이 쭉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컬럼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셀렉트 먼저 가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블은 아무래도 employees일 거예요. employees. 그 다음에 만약에 어, 직원과 급여와 그 다음에 직무 이름만 하면 잡스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테이블 하나만 하면 직무 이름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국가 이름까지 하려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계속해서 조인을 해야 되지만 직무 이름 하나만 하게 되면 잡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잡스를 먼저 할게요. 조인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 음, 어, 그리고 조인의 조건은요. 그 직원 테이블에는 job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이게 같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job ID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것들과 같은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컬럼을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도 모든 컬럼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도 모든 컬럼을 다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 잡스 J 잡 아이디 잡 언더스코어 아이디죠. 잡 언더스코어 아이디. 네, 자, 요 결과를 잠깐 좀 볼까요? 결과 여기까지만 결과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어, employee ID부터 여기 디파트먼트 ID까지 이 부분은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출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연결이 되어지는 컬럼들이 있는데 이 컬럼의 내용들은요. jobs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예요. job ID가 서로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서 조인한 결과죠. 여기 ACC 어카운트라고 하는 job ID와 ACC 어카운트라고 하는 job ID를 연결을 해주면 job 타이틀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이 더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컬럼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는 국가 이름까지 가기 위해서 우선은 디파트먼트를 먼저 조인을 하셔야 돼요. 조인하기 전에 이 결과를 먼저 잠깐 좀 보면은요, 행의 개수가, 그러니까 즉, 조인한 직원이 107명이 나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인플루언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죠? 어,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은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은 있었지만, 잡 아이디가 없는 직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 킴벌리 그랜트라고 하는 직원을 보셨을 때, 잡 아이디는 있어요. 그리고 이 잡 아이디는 잡스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는 잡 아이디. 그래서 옆쪽에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겠죠? 언더스코어 아이디. 그리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컬럼이 부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까지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어떤 컬럼들이 더 추가가 됐냐면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매니저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4개의 컬럼이 또 더 추가가 됐죠. 그죠? 여기에서 행의 개수는 106개로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죠? 누가 빠지게 되냐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킴벌리 그랜트라고 하는 어, 직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널인 직원은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여기서 한 명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국가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케이션즈 테이블을 조인을 해주셔야 돼요. 조인할 때는 디파트먼트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 컬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인할 테이블 로케이션스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와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더 컬럼을 더 추가해서 볼 수가 있죠. L.all 이렇게 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컬럼이 더 늘어나죠, 이제 어, 어떤 컬럼들이 더 늘어났냐면 로케이션 아이디, 스트리트 어드레스, 포스탈 코드, 시티, 스테이트 프로빈스 그리고 컨트리 아이디. 여기에서 국가 아이디가 나오죠. 국가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컬럼이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는 국가 이름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인. 이번에 조인할 테이블은 countries. C라고 할까요? on. 그러면 locations에 있는 country id와 countries에 있는 country id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또 연결된 컬럼들을 볼 수가 있어요. countries에 있는 모든 컬럼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행의 개수는 그대로 똑같이 106개입니다. 행의 개수는 똑같이 106개고요. 어떤 컬럼들이 추가가 됐는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 컨트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죠. 컨트리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들 그리고 국가 이름, 리전 이렇게 해서 3개의 컬럼이 더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테이블이 됐죠. Employees, Jobs, Departments, Locations, Countries를 계속해서 이너 조인을 한 거죠. 계속해서 이너 조인을 하면 행의 개수는 106개, 컬럼 개수는 이렇게 쭉 많은 그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뭐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을 묶자는 얘기죠. 그룹을 묶는데 그룹을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국가 이름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을 테니까 from 다음에 그룹 by를 쓰시면 돼요. 컨트리스 테이블에 있는 컨트리 이름으로 묶을게요. 이름으로. 이렇게 그룹 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컬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룹 바이에 있는 컬럼들만 우리가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컨트리 네임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4개의 국가가 등장하는군요. 직원은 106명이지만 4개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업무, 직무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룹 바이에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어떤 컬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타이틀로 할까요? job 타이틀. 그러면 셀렉트가 하나가 더 되겠죠. 셀렉트를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까지도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행의 개수가 19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도 미국이죠. 미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냐면 프로그래머, 쇼핑 클럽,
뭐 스톡 클럭, 스톡 매니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미국에는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레프리젠터티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휴먼 리소스 레프리젠터티브,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퍼블릭 릴레이션 레프리젠터티브만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의 그룹이 보이냐면 19개의 그룹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들의 급여 평균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근무하는 쇼핑 클럽,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쇼핑 클럽들의 급여 평균을 알 수가 있겠죠. 집계 함수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average, 그 다음에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salary 이렇게 집계 함수를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샐러리가 나오죠. 아마 여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요 하나 때문일 거예요. 영국에서 근무하는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가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다 더하고 직원 수로 나눈 그 금액이 8,396.5517 쭉 이렇게 또 소수점이 나오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출력할 때 여기다가 라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소수점은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간단하게 표현이 됐죠. 8,39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표현식 자체가 컬럼 이름으로 보이도록 남겨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as, 급여, 평균 이런 정도로 그 별명을 주시면 엘리아스를 주시면 더 좋겠죠. 네, 네, 이게 15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하는 것만 많았고요. 조인하는 테이블들만 많았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 참고로 몇 명씩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카운트 이렇게 해서 as 여기서는 직원의 숫자겠죠. 어, 요거는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없었던 건데 그냥 참고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5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5로 나눈 평균이 5,760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근무하는 shipping 클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명이 있었는데, 20명 직원들의 급여를 다 더하고 평균을 내면 20으로 나눠주면 3,215라는 뜻이죠. 한 명씩만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명씩만 있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소수점이 나왔던 부분은 나누는 숫자가 29, 29로 나눠서 소수점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소수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5로 나누거나 20으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29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로 나왔던 거죠. 요거 하나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요거는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몇 명씩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 문제는 16번 문제는요. 어, 국가 이름과 직무 이름과 국가별 직무별 급여 합계. 평균이 합계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버리지가 썸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쪽에 있는 문제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 뭘 했냐면 미국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이름이 미국인 직원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건 조건절에 들어가는 거죠. 셀렉트 문장은 조건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셀렉트의 전체 그 구조는요. 셀렉트 from
where가 먼저 있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찾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셀렉트해서 정보들을 전부 다 찾았으면 출력할 때에만 순서를 정해서 출력하겠다. 이게 전체 셀렉트 문장의 구조 아닌가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자, 이런 순서로 작성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미국에서라고 하는 조건식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where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having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어, 내용은 조금 달라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서라고 한, 즉, 컨트리 네임이 United States of America와 같다라고 하는 거를 where절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그룹을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룹을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having에 쓰셔도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쓰든 상관은 없고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를 줘요. 동작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국가별, 직무별, 급여 합계가 그러니까 여기 합계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5만 이상인이라고 하는 조건은 그런 그룹을 찾으라는 얘기죠. 국가별 직무별로 우리가 나눴을 때 이렇게 국가별 직무별 나눴을 때 급여 합계가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룹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행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룹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은 어디에만 들어가야 될까요? having에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요, 이렇게 조인한 결과, 조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는 건지 아니면 조건에 맞는 그룹들을 찾는 건지를 구분해서 where절과 having절을 잘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게 이게 그 16번 문제의 16번 문제를 드렸던 의도였었어요. 의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select. 아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볼까요? 일단은 모든 컬럼. employees 테이블 나올 거라는 거 알고요. jobs 테이블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디파트먼트 테이블 전부 다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 로케이션스 테이블 조인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 컨트리스 테이블 전부 다그 조인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거는 우리가 식별자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employees 테이블, jobs 테이블, department 테이블, locations 테이블, countries 테이블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조건절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대로 복붙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복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where절에서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having절에서 쓰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테이블, 직원 테이블과 업무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과 로케이션 테이블과 국가 테이블을 전부 다 조인을 해서 그 모든 찾을 수 있는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왜요? 미국에서라고 하는 조건절을 만들어 볼게요. 아직 그룹을 묶기 전이죠. 그룹을 묶기 전입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절을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으로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이름을 다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로 쓸 수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US라고 컨트리 아이디로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죠? 어, 같은 아이디인데 이름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이디 하나에 이름 하나씩 매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의 개념은 중복되는 아이디는 있을 수 없고 널인 아이디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아이디의 개념이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만드실 때 조금 간단하게 만드시려면 컨트리스의 컨트리 아이디가 같다. 대소문자는 구분하니까 전부 다 대문자로 써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웨어절을 먼저 만드시게 되면 미국에서라고 하는 거를 웨어절로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 행의 개수가 몇 개가 됐을까요? 행의 개수가 68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아까 전체 웨어절 쓰기 전에 전체 직원이 106명이 있었죠? 네, 부서 번호가 없었던 직원 제외하고요. 부서 번호가 너린 직원 제외해서 106명이 있었어요. 106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라고 하니까 68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룹을 묶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잡 타이틀로 그룹을 묶을 거 아닌가요? 그죠? 잡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룹이 나올 거고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룹이 나올 거고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쵸? 그죠? 이렇게 웨어절로 먼저 얘를 우리가 원하는 행들만 먼저 추출을 하고 나면 행의 개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룹을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룹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C. country name 그리고 J. job 타이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럼들은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묶여진 컬럼의 이름들만 선택할 수가 있죠. 어떻게? 컨트리스 테이블에 있는 컨트리 네임과 그 다음에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타이틀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몇 개의 그룹이 나오냐면 13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어, 국가는 전부 다 미국밖에 없어요. 그죠? 국가는 전부 미국밖에 없고 잡 타이틀로 묶어주니까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업무, 그다음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업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업무 등등 이렇게 13개의 업무들이 나오네요. 그죠? 보셨습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합계니까 썸을 해주면 되죠. 썸. 누구의 썸이냐면 직원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의 합계. 이렇게 하시면 옆에 합계가 쭉 나오죠. 요거는 급여 합계라고 할까요? 급여 합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음. 어, 참고로 여기서도 만약에 직원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로만 더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자,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미국만 나왔어요. 미국에는 13개의 업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각각 담당 업무들의 직원들이 있을 거고, 급여의 합계를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5만 이상인 급여 합계가, 그죠? 급여 합계가 5만 이상인. 그럼 여기서 5만 이상인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쭉 볼까요? 5만 5천, 6만 4천. 두 개의 그룹밖에 없네요. 그죠? 2만 4천, 3만 4천, 12,000, 그죠? 12,000이죠. 3만 9천. 이렇게 되고 쭉 보면 5만 이상인 그룹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톡 클럭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다 합치면 55,700, 쇼핑 클럭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다 합치면 64,3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조건식은 그룹을 묶어서 급여 합계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룹 묶은 다음에만 급여 합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룹을 묶은 다음에 급여 합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조건식이 해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해빙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빙에서 합계, 2점 샐러리. 이게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룹을 묶었을 때 합계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룹을 묶었을 때 급여의 합계가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죠. 얼마? 5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16번 문제에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되셨어요? 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웨어절에 들어가도 요거랑 똑같은 결과를 준다. 미국, 그 다음에 스토클럭이라고 하는 업무, 미국, 쇼핑클럭이라고 하는 업무가 급여 합계를 계산해 보면 5만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해빙에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참고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일단 이렇게 먼저 볼게요. select, select, 그다음에 from, from절에 있는 내용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를 좀 할게요. 이 employees 직원 테이블과 jobs 업무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departments 부서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locations를 어, 이너 조인을 하고 그리고 countries 국가를 이너 조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미국에서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그룹 바이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룹 바이 C. country name 그리고 jobs, job title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할 수 있는 거는 C. country name하고요. J. job title까지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집계 함수들까지를 더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 뭐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13개의 업무들, 그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그 다음에 2개의 업무들, 그리고 영국에 있는 3개의 업무들, 독일에 있는 1개의 업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썸도 할 수가 있죠. 썸, 이점 샐러리, 그리고 그리고 급여, 예. 예. 그러면 where절 없이요. select from 5개의 테이블이 join된 테이블에서 이런 뜻이에요. 어, 5개의 테이블이 inner join이 된 테이블에서 국가 이름과 job title로 그룹 바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택할 그룹은 첫 번째 컨트리 네임이 미국이어야 되고 두 번째 급여의 합계가
5만 이상이어야 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해빙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약간 동작 방식이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조인을 했을 때 행이 106개의 행이 나오고요. 106개의 행을 그룹을 묶었을 때 몇 개의 그룹이 나오냐면 19개의 그룹이 나오고요. 19개의 그룹들 중에서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과 업무 합계가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개의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위쪽하고 비교해보면 위쪽은 조인이 된 테이블에서 우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추려가지고 일단 행의 개수를 먼저 줄여놓고 그죠? 68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행의 개수를 먼저 줄여놓고 그 다음에 그 68개밖에 안 되는 행들 중에서 그룹을 묶어서 그 다음에 그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일단 그룹을 먼저 놓고 여기다가 having.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컨트리 아이디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컨트리 아이디까지 묶지는 않았죠. 컨트리 아이디까지 묶지는 않았기 때문에 컨트리 아이디를 쓸 수는 없고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룹 바이를 이렇게만 했으면 여기를 컨트리 네임이라고 하셔야 되고 비교하실 때는 저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그대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단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면 13개, 13개의 그룹이 찾아진 거죠. 이해되세요? 13개의 그룹이 찾아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and 합계니까 sum, 2점 샐러리. 그죠?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크거나 같다 5만. 이렇게 조건을 주면 다시 또 두 개로 줄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하나는 where, 하나는 having에 들어가서도 같은 결과를 주고요. 두 개의 조건 모두 다 그 having에 들어가도 같은 결과를 주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이 문장을 해석해서 행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그룹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 동작 방식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하기가 싫고 US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죠. 컨트리 아이디가 US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교하는 대상도 그룹으로 묶여진 컬럼이나 아니면 그룹 집계 함수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얘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셀렉트 할 때 출력만 안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음. 아이디와 네임을 동시에 그룹 바이를 해버리면 해빙에서 아이디로 해빙 조건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요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출력할 때 아이디만 안 쓴 것뿐이에요.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안 하겠다. 이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못 써요. 예, 그러면 아까처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대소문자 완전히 구분 다 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소문자로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값 그대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첫 글자가 전부 다, 오브 빼고 첫 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16번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16번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조건 하나는 where, 그 다음에 조건 하나는 having에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전부 다 having에서 그 and로 연결된 조건으로 넣어도 똑같은 결과를 준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음. 동작 방식은 조금 다르고 where절의 의미와 having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섯 개의 테이블이 조인된 결과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테이블부터 국가 테이블까지 다섯 개의 테이블이 조인된 결과에서 국가 아이디가 US인 행들만 먼저 선택하고, 이건 행들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US인 행들을 선택하고, 그러면 행들이 줄었겠죠? 그 상태에서 두 개의 컬럼으로 그룹을 지어서, 그러면 뭐 미국의 뭐 프로그래머, 미국의 사장님, 미국의 부사장님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그룹에서 급여의 합계가 5만 이상인 그룹을 선택하겠다. 해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선택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13개의 그룹이 나왔는데 13개의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그룹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해빙의 의미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16번 문제를 드렸던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혹시 16번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16번에서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까지 하고 저희 쉬운 시간 좀 가질게요. 쉬운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매니저 사원. 그죠? 자, 요 세 가지 정보는 무슨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디파트먼트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그죠?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매니저 사원. 그죠? 요렇게. 요렇게 선택하는 거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매니저의 이름을 찾겠다라고 하면 디파트먼트 테이블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얘를 4번에서 찾아야 되죠. 얘를 4번에서 찾으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4번에서 직원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first name, last name 이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job ID만 볼까요? 아니면 job title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매니저 이름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jobs를 다시 한번 그 조인을 하게 되면 job title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매니저의 급여는 인플로이스에서 찾은 직원에서 샐러리를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할 때는 기본이 되는 테이블 디팔트먼트를 먼저 할 거예요. 물론 인플로이스를 먼저 하셔도 돼요. 인플로이스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디팔트먼트를 먼저 하게 되면 자, 조인하기 전에를 먼저 볼게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디파트먼트 테이블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10번 부서부터 270번 부서까지 27개의 부서 아이디, 부서 이름, 매니저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가 표시가 돼요. 자, 여기다가 조인을 하는 거죠. 매니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인을 합니다. 그럼 조건은요. 디파트먼트에 뭐가 있어요? 디파트먼트에 매니저 아이디가 있죠. 맞아요? 그럼 d. 매니저 아이디 얘가 같으면 되는데 employees 테이블에서는 무슨 컬럼으로 가야 될까요? employees의 매니저 아이디로 가야 될까요? employee 아이디로 가야 될까요?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4번. 그러니까 employee 아이디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2.all 이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파트먼트만 했을 때는 27개의 행위였었죠. 27개의 행위였지만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널이 되면 왼쪽이 널이 되면 같다 다르다 비교할 때는 항상 false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너 조인을 한 경우에는 행이 몇 개로 줄어들까요? 11개로 줄어들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죠? 요거 예상되셔야 돼요. 지금 이너 조인이잖아요. 디파트먼트와 인플로이즈에 공통적으로 있는 정보들만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거. 이 왼쪽이 널이 되면 널은 단순 동등 비교로는 항상 false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120번 부서부터는 그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1개가 나왔죠. 11개가 나왔고 어, 여기 110번이라고 하는 매니저, 90번 이규제큐티브는 매니저가 100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4번이 100번인 직원은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매니저 이름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매니저는 업무가 job ID가 여기 있어요. 그죠? job ID가 있죠. 만약에 타이틀을 전체를 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시 join 하면 되죠. 무엇을? jobs를 join 하면 돼요. 조건은 직원 테이블의 job ID와 그 다음에 jobs 테이블의 job ID가 같다. 이렇게 조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컬럼도 J. 모든 컬럼 이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job ID. jobs가 아니라 J. J. 그죠? 그죠? employees 테이블의 job ID와 jobs에 있는 job ID가 서로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잡스를 이미 J라고 제가 별명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옆에 더 추가가 됐냐면 job ID가 ACCMGR이라고 돼 EMP 테이블에 job ID가 ACCMGR이라고 되어져 있었고 이거를 jobs 테이블에서 찾으면 어카운팅 매니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employees 테이블에 job ID가 ADD, ASST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jobs 테이블에서 같이 찾아보면 같은 이름으로 job ID를 찾아보면 administration assistant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job title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급여 부분은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부서와 직원과 업무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만 조인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럼 셀렉트 부분에서 필요한 컬럼들만 쓰면 돼요. D점, D, Part, Month, ID. 그다음 D점, D, Part, Month, Name. 매니저 4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D., 디파트먼트에서는 매니저 ID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인플로이에 쓰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employee ID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매니저 4번이죠. 그죠? 맞아요? 부서 테이블에서는 매니저 아이디고 직원 테이블에서는 매니저의 4번. 4번이니까 인플로이 아이디란 말이에요. 두 개는 같은 결과를 줘요. 그죠? 예.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쓰시면 돼요.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그 이름. 이름은 인플로이 테이블에만 있어요. first name 합쳐주고 공백 하나 공백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점 last name 넣어주고 이 경우에는 별명을 두는 게 좋겠네요. 매니저 이름 이렇게. 그 다음에 급여는 2점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기제큐티브라고 하는 부서는 4번 100 스티븐 킹 급여는 24,000 이 사람이 매니저예요. 그 다음 60번 부서는 IT 부서인데 103번 4번은 103번 이름은 알렉산더 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급여는 9,000 이게 그 이 직원의 매니저의 그 급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바꿔볼까요? 여기 지금 employee ID라고 되어져 있죠. employee ID라고 되어져 있고 이거는 컬럼 이름이 employee I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주석으로 만들고요. 대신에 얘를 해보면 여기 쉼표가 빠져 있죠. 쉼표. 네.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이기제큐티브 부서는 스티븐 킹 이었었죠. 그 다음에 IT 부서는 아까 알렉산더 후놀드였었죠. 똑같은 결과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매니저 아이디라고 나오죠. 매니저 아이디. 그러니까 나오는 값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를 부서 테이블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은 직원 테이블에서 찾을 거냐에 따라서 어떤 컬럼으로 사용해야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17번 문제. 그리고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뭔가 순서가 없으면 순서가 없으면 저는 조금 깨름직해서 그냥 오더바이 정도? 네. D점 디파트먼트 아이디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하거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부서 번호별로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없었던 거고요. 10번 부서는 매니저가 누구고 20번 부서는 매니저가 누구고 30번 부서는 매니저가 누구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드렸던 문제들에 대한 모든 그 것들을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작성을 하다 보니까 300라인이 넘어갔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어제 드렸던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